오늘은 이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종자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종자들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전파가 됐는지, 그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40-50년 전부터 종자 개발에 성공하여 재배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역사는 40-50년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농산물의 50% 이상이 GM 농산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세계 농업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옥수수 주요 재배지인 콘벨트에서 생산하는 GM 옥수수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옥수수 품종의 생산력을 한번 비교해보면 GM 농산물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콘벨트의 GM 옥수수는 초장이, 다시 말하면 키가 3 내지 5m, 옥수수 열매, 한 개 열매의 길이가 70 내지 80cm, 옥수수 열매는 한 주당 80개 이상 수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옥수수 하나를 뿌리면은 거기서 70-80개 이상이 수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옥수수는 초장이 2m 내외, 콘벨트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열매는 한 개당 25 내지 30cm, 반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주당 30개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됩니다. 토지 면적당 생산성에서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세계 농산물의 생산량에서 GM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고, 인간이 GM 농산물을 먹기 시작한 것도 거의 반세기에 이르지만 GM 농산물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혹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GM 농산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농산물이며, 꾸준히 먹으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 인간이 출현할 수 있다는 괴담 또는 경고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GM 농산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GM 농산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GM 농산물 하면은 무조건 나쁜 농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GM 농산물을 먹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농산물이 GM 농산물인지도 모르고 걱정하고 증오합니다. 과학자들은 GM 농산물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GM 농산물의 역사 50여 년 동안 GM 농산물을 먹고 이상하게 질병에 걸린다든가 생명을 잃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농업과학자들은 단언합니다. 인체 무해하고 하니 안심하고 식사하라고 권장합니다. 최근에 GMO 논쟁은 종자 전쟁의 다른 양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GM 농산물은 한번 재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농산물 재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GM 농산물은 우수한 형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은 계속 심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자 회사가 1,00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서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난 GM쌀 품종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한국 농가가 개발된 GM쌀 벽시 종자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그 이듬해 농가에서 생산한 벽시로 재배하니 계속 높은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그 종자 회사는 파산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가가 오히려 이듬해부터 종자를 팔아서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농가가 한 번만 GM 농산물을 구입하고 매년 2년째부터는 매년 자가 생산한 종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종자 회사는 망하죠.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한 종자로 이듬해 재배하면은 원시 품종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GM 농산물의 우월한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종자 회사의 핵심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GM 농산물에 한번 예속되면은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종자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GM 농산물에만 효과를 나타내는 농업화학물질과 영농자재, 비료 등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판매함으로써 또 큰 이익을 얻습니다. 기존에 다른 영농자재를 쓰면은 효과가 떨어지고 자사가 개발한 영농자재를 쓰면은 증산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종자와 농약, 비료, 영농자재를 연계시키는 기술을 트레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거대 종자 기업들이 자기네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GM 농산물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번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은 종자와 영농자재 모두를 거의 영속적으로 석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등 유능한 종자 회사들이 19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외국의 거대 시장에 거대 기업에 인수합병되고 말았습니다. 농우바이오가 그런대로 좋은 종묘기업으로 살아남았으나 창업자의 사망과 함께 농협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금 농업계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GM 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종자 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거대한 종묘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종자 아니면 쓸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 농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종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